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여러분은 이미 저체온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손발이 항상 차다. 두 번째,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 세 번째,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번째, 감기가 오래 간다. 다섯 번째, 자주 피곤하다. 여섯 번째, 잠이 깊지 않다. 일곱 번째, 상처가 잘 안 낫는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모든 증상들의 공통점은 바로 체온 저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최대 30%까지 감소하고 1도만 올라가도 면역세포 활동이 몇 배나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작 1도 차이인데 우리 몸의 속도와 회복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추위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모든 세포의 활동이 느려지고 면역세포들도 마치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둔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저체온 체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체온이 낮아져 있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차갑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특히 배나 등 같은 부위는 본인도 모르게 차가워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체온 1도를 올리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 뒤를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순환이 바뀌고 발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하체 혈류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체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찬 음료 한 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 너무 짧은 샤워 시간까지도 우리 체온을 서서히 낮추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체온 1도가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실천해서 평생 쓸 수 있는 체온 관리법을 근거와 원리까지 포함해서 완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왜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면역세포들이 체온에 따라 활동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위에서 말한 7가지 증상 중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증상과 관련해서 정말 절절한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지난달에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님이라는 65세 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손발이 항상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감기에 한 번 걸리면 한 달 넘게 기침이 계속되고 밤에도 자꾸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만 하시니까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온 측정을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을 재보라고 했더니 35도 4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상 체온이 36도 5인데 1도가 넘게 낮은 거죠. 그때서야 김영희 님이 깨달으셨어요. 본인이 저체온 체질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박철수 님이라는 72세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는데 특히 아침 식사 후에는 몇 시간씩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상처도 한 달씩 안 낫고 감기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정말 힘들다고 하셨어요. 이분도 체온을 재보니까 35도 6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저체온 체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이런 증상들이 체온만 올려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영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주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아침 체온이 36도 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발 차가움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도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째, 체온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건강관리법이거든요. 둘째, 한 번 방법을 제대로 배우시면 평생 쓸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셋째,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회복까지 동시에 좋아지니까 일석사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체온 체질인지 확인하는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발이 항상 차다는 겁니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갑고 심지어 수족 냉증까지 있다면 이건 대표적인 저체온 체질의 지표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 유지에 중요한 내장 기관으로 혈액을 집중시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발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차가워지는 거죠.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손발 온도가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말초, 혈관 수축이 지속되면서 전신 체온도 함께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밤새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아침에 관절이나 근육이 굳은 상태로 깨는 거예요.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유연한데 저체온 체질인 분들은 마치 겨울에 굳은 기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뻣뻣함을 느끼십니다. 실제로 관절 주변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활액의 점성이 증가해서 관절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신호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위장도 결국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혈류가 부족하면 위의 운동 속도가 느려져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체하게 됩니다. 한국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 내부 온도가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체온 체질인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자주 체하고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기가 잘 걸리거나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면역세포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 상태예요. 정상 체온에서는 백혈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빨리 잡아내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이 반응이 둔해집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체온이 1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NK세포의 활성도가 3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씩 기침이 지속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다섯 번째 신호는 자주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기초대사율도 함께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엔진이 저속으로 돌아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더 힘들고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낮은 그룹이 정상 체온 그룹보다 피로도 점수가 평균 40%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잠이 깊지 않고 자주 깬다는 것입니다. 저체온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그러면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자꾸 깨게 됩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면 저체온 체질인 분들의 깊은 잠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7, 8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린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 신호는 상처나 멍이 잘 안 낫는다는 겁니다. 회복 속도와 면역 반응이 느려진 전형적인 신호거든요. 정상 체온에서는 상처 부위로 혈액이 빠르게 몰려가서 염증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저체온 상태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고위험군이고 5개 이상이면 이미 일상 기능에서 면역이나 대사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체온만 올려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왜 체온 1도가 면역력까지 바꾸는지 그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온과 면역 속도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최대 30%까지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백혈구의 이동 속도가 현저히 감소해요. 마치 찬물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죠. 그리고 대식세포의 포식 능력,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감염에 대한 대응도 지연되고요. 반대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 반응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NK세포 활성도가 증가하고 대식세포 활동성도 높아집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가 36.5도에서 37도 사이거든요. 이 온도에서 효소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에너지 대사도 최적화되고 세포 간 신호 전달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체온이 이보다 내려가면 세포 활동이 슬로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면역세포도 사람과 똑같다고요. 우리도 겨울에 추우면 밖에 나가기 싫고 움직임이 느려지잖아요. 면역세포도 똑같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잡아야 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체온이 35도대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바이러스 감염률이 정상 체온 대비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쪽 면역세포는 느려지는 반면 일부 바이러스들은 오히려 저온에서 생존성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장 운동 속도가 떨어지고 혈류 부족으로 인해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함, 더부룩함, 잦은 트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수면 질도 저하됩니다. 저체온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자주 깨게 되고 그 결과 낮에 피로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육이나 관절도 뻣뻣해집니다.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통증이 증가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뻣뻣함이 더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피로와 무기력감도 마찬가지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대사 속도 자체가 느려지거든요. 에너지 생산이 둔해지니까 같은 일을 해도 더 힘들고 쉽게 지치는 거죠. 결국 체온은 단순히 따뜻함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 소화, 수면, 에너지, 통증까지 모든 생리 기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체온 체질을 확인하는 7가지 신호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체온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감기가 자주 걸리고 피곤하고 잠이 얕고 상처가 안 낫는다면 이미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이 저속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악화되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처 회복도 늦어지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떨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체온이 정상화되면 면역 세포들이 활발해지면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잠도 깊게 자게 되고 피로 회복도 빨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목 뒤를 따뜻하게 하기.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이나 온열팩으로 목 뒤를 10분씩만 따뜻하게 해도 전신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발목 운동하기.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쓸어 올려서 하체 혈류를 깨워주세요. 셋째,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씩만 마셔도 내장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잠만 고쳐도 면역이 살아나는 이유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수면과 면역의 관계,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수면법까지 완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어서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체온 상태를 알려주세요. 7가지 증상 중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보실 건지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의 체온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